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 흐름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접속되더라도 내일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문이 잠기기 전에 숨 쉴 틈 없이 다른 거래소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는 순간 손발이 묶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앱이 있어도 길목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이 하얘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단타가 아니라 생존 이동에 가까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즉,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을 정조준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 어려워졌고, VPN으로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 자체가 막혀 시작도. 이런 일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얽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강하게 칼을 빼든 것으로. 지금 당장 체감되는 문제는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업데이트가 멈추면 보안 구멍이 커지고 로그인이나 출금 같은 핵심 기능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자산을 미리 분리해 두는 쪽이.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선택이 거론됩니다. 거래소에 두는 돈은 잠깐 맡긴 돈이고 지갑으로 옮기면 내 손에 쥔 돈이 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작 버튼이 막혀버리면 가입부터 인증, 로그인까지 모든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앱이 막히고 웹도 막히면 마지막 남는 건 출금 타이밍뿐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VPN 같은 우회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접근하기엔.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길도 대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가 더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까지 예정되어 있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들을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번 이슈로 가입이 몰리면서 선택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추려서 비교한 곳은 5군데입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만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찾기 어려워서 미리리 체크해 두시는 게. 5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헤매지 않도록 길 안내 표지판처럼 박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기본 단타 흐름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계좌의 표정을 바꾸는 시장이니 기준을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못 읽으면 한순간에 밀려나니 진입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롱과 숏의 뜻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것이고 상승에 기대어 수익을 노리는 포지션입니다. 숏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내려가는 파도 위에 올라타서 수익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롱이 유리해지는 대표 장면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롱 쪽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커지면 시장의 신뢰가 실린다고 볼 수 있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며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차트만큼이나 빠르게 칼날이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매수 심리가 확 붙으면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이 유리해지는 장면도 분명합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숏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곧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이 강해지는 소식은 매도 심리를 키워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해서 지표가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RSI를 많이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도 유용합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기운을 포착하는 데 도움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 위치를 보여줘서 진입 타이밍을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잡는 쪽이 안전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설득력 있을 때 잡는 쪽이 덜 흔들립니다. 단타일수록 한 가지 근거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계좌를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거래소 차단 이슈는 더더욱 타이밍 싸움입니다. 접속이 막힌 뒤에 서두르면 늦으니 미리 준비해서 자산을 안전한 자리로 옮겨두시는 게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를 한글로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같은 포인트를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는 속도만큼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손이 떨리니 똑같은 실수를 2번 안 하도록 기본 감각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뺄 때는 지갑 주소가 전부입니다. 주소 한 글자만 어긋나도 길이 달라지니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에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보다 작은 금액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이 훨씬.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같은 기본 조건이 맞아야 거래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이벤트로 $100를 준다고 해도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없다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조건은 달콤해도 결국 꾸준히 쓰게 되는 곳이 진짜 내 거래소가 됩니다. 우회 접속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VPN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머릿속에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제 선물 거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레버리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돋보기처럼 수익도 키우지만 동시에 손실도 빠르게 키우는 도구입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잡으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힙니다. 초보일수록 낮게 시작해서 시장의 리듬을 익히는 쪽이 오래 살아남는 길에 가깝습니다. 단타에서는 진입만큼 정리가 중요합니다. 스톱로스, 그러니까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흔들림 한 번의 감정이 계좌를 대신 운전하게 됩니다. 선물에서는 청산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 방향을 봤더라도 중간 흔들림을 못 버티면 강제로 내려질 수 있으니 여유 자금과 진입 크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롱을 잡을 때도 추세만 보고 달려들기보다 눌림 이후 다시 힘이 붙는지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상승 추세라도 숨 고르기 없이 치솟는 구간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라고 해도 급락 뒤에는 되돌림이 자주 나오니 무작정 따라붙기보다 반등이 꺾이는 지점에서 근거가 쌓였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거래량과 뉴스, 보조 지표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쪽만 보면 착시가 생기지만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이면 판단이 단단해지고 손이 덜 흔들립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거래소 비교를 보실 때는 단순히 이름만 보지 마시고 내 동선에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입금부터 출금, 고객 지원까지 매끄러워야 단타가 끊기지 않습니다. 단타는 빠른 게임이지만 내 손이 빨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이 빠르게 서야 한다는 뜻이고 기준이 없으면 속도는 결국 실수의 속도가 됩니다. 차트를 볼 때는 너무 작은 흐름만 붙잡지 마세요. 작은 파동에 흔들리면 큰 방향을 놓치기 쉬우니 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 타이밍을 좁히는 식이 좋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길의 난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자주 멈추거나 튕겼던 자리에서는 다시 반응이 나오기 쉬워서 롱과 숏 모두 진입 근거를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캔들을 보면 시장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긴 꼬리가 여러 번 찍히는 자리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니 섣불리 뛰어들기보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지켜보는 편이. RSI 70과 30은 신호등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신호등만 보고 달리면 사고가 나듯 추세와 거래량이 함께 받쳐주는지 확인해야 과매수나 과매도 해석이 살아납니다. 뉴스는 감정의 점화장치라서 갑자기 분위기를 뒤집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반영된 경우가 있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과장된 경우가 있으니 차트 반응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수수료와 펀딩비 같은 비용도 단타에선 무시 못합니다. 수익이 작을수록 비용이 톱니처럼 갉아먹으니 거래 횟수를 줄이고 근거가 또렷할 때만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포지션을 잡은 뒤에는 화면을 계속 붙잡지 마세요. 계획대로 가면 그대로 실행하고 틀리면 정리하고 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이 결국 단타의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와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이 유리해지고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이 유리해. 시장에서는 공포와 탐욕이 번갈아 소리칩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소 이슈가 터진 때는 심장이 먼저 뛰는데, 그럴수록 규칙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자산과 포지션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와 추가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타 감각을 잡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